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르신들에게 연세 드실수록 저희가 우유를 많이 권해드리잖아요. 그 이유를 좀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하루 우유 2잔, 나이 들수록 먹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치매 위험이 34%가 줄어든다. 이렇게나 낮아질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치매 많이들 걱정하고 아는 질병이죠. 그래서 건강한 생활 습관, 운동을 하고 소식하고 적정한 체중 조절 이런 게 중요한 질병이긴 한데 사실 우유에 들어있는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네.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거든요. 일본에서 한 1000여 명의 대상으로 60세 이상인 분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추적 관찰을 했어요. 전통 일본식에다가 우유를 추가한 거죠. 그랬더니 치매가 무려 34%나 17년 동안 낮아진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이 치매는 노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인 만큼 위험을 피하고 싶은데요. 그럼 하루에 어느 정도를 마셔야 될까요, 교수님? 네, 이 한국 영양학회에서 권고하는 성인의 하루 우유 섭취량은 400ml, 2컵 정도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요.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적정량 섭취하는 비율이 10분 중에 1분에 불과하고요. 또 나이가 들수록 요 적정하게 섭취하는 비율도 줄어들고 있고 네. 심지어는 약 25%의 어르신들은 우유를 전혀 안 드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뭐 잘 아시듯이 연세가 드시면 치아가 부실해집니다. 이렇게 꼭꼭 맞아요. 씹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또 우유는 완전 식품이에요. 그래서 우유 먹고 속이 불편하신 분이 아닌 다음에는 불편하지 않으면은 우유를 하루에 한 2컵 정도 드시는 것이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꼭 집어서 하루 우유 2잔을 꼭 드셔야 된다고 준비를 했는데 네. 자, 이유 계속해서 알아볼게요. 이런 데도 도움이 된대요. 심장병, 뇌졸중 위험도 13에서 31%까지 뚝 떨어뜨린다고요. 반갑다. 강 교수님. 예, 사실 심장 질환, 그중에서도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 뇌혈관 질환은 혈관의 동맥경화가 생기는 병이거든요. 근데 사실 우유를 2잔 정도 마시게 되면 LDL 콜레스테롤은 별 영향이 없으면서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H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효과 때문에 실제로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낮아진다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우유에 들어있는 칼슘입니다. 칼슘 자체가 또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그다음에 심장의 그런 칼슘 섭취가 심장 심근의 파괴를 막아주고 뇌졸중의 위험을 낮추는 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하루 2잔 드시는 분들은 뇌졸중의 위험을 논문에 따라 13에서 31%까지 줄이는 걸로 나타났고요. 네.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도 13% 이상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뇌 심장 질환뿐 아니라 이것도 어르신들이 참 많이 고생하시는 네. 질환인데요. 치주 질환 유병률이 28%나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구강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 우리나라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013년에서 2015년도 사이의 결과를 보고 이렇게 결과를 분석해 봤더니요.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봤을 때 하루에 1잔 이상 우유를 마시는 사람과 마시지 않는 사람 비교를 했더니요. 마시는 사람들이 치주질환 유병률이 28%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실제 이 치아의 경우에는 뼈나 마찬가지로 칼슘이라든지 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가지고 만듭니다. 네. 그런데 뼈는 조금 손상돼도 나중에 칼슘을 먹으면 보충이 되는데 치아의 경우에는 재생률이 굉장히 낮아요. 한 번 손상이 되면 그다음에 잘 먹어도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 식사하신 다음에 이를 잘 닦으시는 거,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지만 평소에 틈틈이 요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잘 드시는 것도 치과 질환, 또 특히 치주 질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는 칼슘 하면은 이 멸치가 생각이 나거든요. 많이들 그러죠. 네네. 우유가 먹기 싫으면은 그 치아 예방을 위해서 멸치를 좀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교수님? 굳이 또 멸치를. 대체 식품으로. 네, 대체 식품으로 멸치 드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 칼슘이란 영양소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칼슘이 많은 식품을 먹어도 네. 중요한 건 우리 몸에 얼마나 흡수되느냐, 이 흡수율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그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 멸치의 경우에는 흡수율도 낮고 그게 짜요.
많은 양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칼슘이 많은 식품 중에 또 하나가 이런 푸릇푸릇한 채소들이에요. 잎이 있는 잎채소들도 칼슘이 많이 들어있긴 한데 여기에는 또 뭐 수산, 특히 시금치 같은 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수산이라는 이 물질이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흡수율이 뚝 떨어지는데 반해서 우유의 경우에는 우유에 들어있는 카제인이라든지 거기에 들어있는 유당이 이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거여서 도와주는 물질이어서 칼슘 근원식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1등은 우유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유는 칼슘 함량도 높지만 흡수율도 높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꼭 드셔야 하는 이유, 많이들 걱정하시는 바로 만성질환, 거기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혈당, 혈압 조절에까지 도움이 된다고요, 임 신기하네. 교수님. 네, 이 혈당 조절에 중요한 건 우리가 혈당 지수라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음식을 먹었을 때 그 당이 얼마나 혈당을 빠르게 올리느냐. 빠르게 올리는 식품은 혈당 지수가 높다고 하고 또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은 그만큼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데요. 우유에 있는 유당의 경우에는 굉장히 천천히 혈당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유 자체가 저혈당 식품이고요. 또 우유에는 유당뿐만 아니라 락툴로즈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느리게 흡수되면서 혈당을 느리게 올리기 때문에 혈당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이 우유에 이 우유 펩타이드의 경우에는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니까요. 뭐 혈당이라든지 혈압 조절에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우유를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우유가 좋은 걸 몰라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어르신들 보면 우유 먹으면 소화가 안 돼가지고 안 드신다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좀 어떻게 섭취하면 도움이 될까요? 네, 저희 친정어머니도 그러세요. 그냥 흰 우유는 드실 때 조금 거북하신데요. 참 이상한 게 이런 분들이 우유는 조금 거북하신데 우유를 넣은 음식은 괜찮아하십니다. 예, 특히 우유를 기름기, 지방 이런 거 함께 조리를 하면요. 이 지방이 소화 속도를 느리게 해요. 천천히 소화되도록 하면서 우유에 들어있는 유당 성분이 천천히 소화 흡수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조금 도움이 되고요. 또 그 외에 다른 음식하고 함께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유만 드시기보다는 뭐 잡곡빵이라든지 고구마 이런 거 함께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또 음식 요리할 때 뭐 카레라든지 죽이라든지 이럴 때 우유를 넣어서 요리에 함께 드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우유 드시고 좀 속이 안 좋은 분들을 위해서 속 편한 우유 요리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선생님? 네. 아까 영조께서 많이 드셨다는 그 타락죽을 만들 텐데요. 타락죽. 네, 드신 근데 거. 오늘은 가을에 지금 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밤 시작하거든요. 나와요. 그래서 밤을 이용한 밤 타락죽 한번 만들어 밤 보도록 타락죽. 할게요. 맛있겠다. 밤을 속껍질을 벗기셔서요. 적당한 사이즈로 잘라주시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자른 다음에 물을 넣고 푹 삶아서 으깨어질 정도로 삶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요? 이렇게 준비하셔서 네. 삶아서 매시드기로 이렇게 으깨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블렌더에다가 이렇게? 갈아주셔도 좋아요. 그래서 으깨주시면 되는데요. 밤 소를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으깨 놓으시면 되고요. 쌀은 미리 씻어서 충분히 불린 다음에 체에 받쳐서 물기를 뺐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한번 죽을 만들어 볼 텐데요.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냄비에다가 먼저 참기름을 둘러주시는 거예요. 참기름을. 그리고 네. 불린 쌀을 여기다가 넣어서 먼저 볶아주는구나. 살짝 볶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볶은 다음에 보통 죽 같은 경우는 6에서 7배 정도의 물을 넣고 끓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은 한 5컵 정도의 물을 넣고 끓이고요. 여기에 1컵 반 정도의 우유를 넣어서 죽을 만들어 볼 거예요. 물을 우유로 네. 이렇게 대체를 좀 하네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유는 나중에 끓여줘야 되기 때문에요. 처음에 이렇게 물을 넣고 충분히 쌀이 호화가 되도록 끓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이제 제가 미리 먼저 이렇게 한번 끓여놨는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서 미리 오래도록 끓이면 이렇게 쌀알이 잘 퍼져서 여기 준비가 이거 되거든요. 그냥 흰죽처럼 보이는데. 네, 그럼 여기다가 아까 갈아놓았던 밤을 으깬 거를 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밤죽이네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유를 더 주인공인 넣어서 우유를. 우유를 농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가열하면은 네. 영양소가 좀 파괴가 되지 않을까요? 네, 우유를 너무 센 불에서 끓이다 보면 영양소가 좀 파괴될 수가 있어서요. 불을 조금 낮추시고 끓여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에 또 잣도 있으면 이렇게 해서 잣도 집어넣으셔서
같이 끓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밤을 이제 으깨어 놨잖아요. 네네. 이게 좀 덩어리진 것들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섞어주셔서 우유랑 같이 밤이랑 쌀알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마지막에 소금간. 조금.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궁중 용어로 우유가 들어간 죽을 타락죽이라고 하거든요. 타락죽, 네. 그래서 고구마 넣고 하셔도 좋고 밤도 좋고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으셔서 같이 우유를 이렇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보기에도 네. 깨끗하고 뭔가 네. 몸에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정말 느낌이 들어요. 고소하면서 영양도 풍부하고요. 또 우유가 들어가서 맛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간은 소금 간은 좀 싱겁게 드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예. 본인에 맞게 조금씩 간을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김덕현 씨 한번 맛을 보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임금님이 드신 거라고 하니까 뭔가 영조 임금의 굉장히 장수 비결이 네. 다락죽이라. 소인도 오래 살고 싶사옵니다. 전화 한번 드셔보셔서 알겠네. 와, 이 밤의 약간 고소함과 이 우유의 이 섞임과 죽이 아주 그냥 부드럽게 혀 안을 싹 그냥 몰고 가는데요. 네네네. 이거 진짜 뜨끈하고 부드러워서 환절기에 좀 으슬으슬할 때 네, 그럴 음식 때 같을 때. 영양식으로도 좋고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너무 어르신들 편하게 네, 미리 쌀을 조금 끓여놓고 밤도 으깨놓으신 다음에요. 네. 아침에 빠르게 해서 우유만 넣고 끓이신 다음에 소금으로 간하시면 맛있는 타락죽을 드실 수가 근데 있죠. 이런 거를 좀 네. 이렇게 한솥 끓여놓고 네. 아침마다 조금씩 데워서 네. 먹어도 맛이 나나요? 그동안에 먹었던 죽은 거의 뭐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어때요? 너무 그렇게 하실 맛있는데요. 때는요. 예. 우유를 빼고 지금 쌀알에다가 밤 삶은 걸 으깨어서 섞어서 죽을 만드신 다음에요. 한 1회분씩 드실 거를 냉동실에 넣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드실 때 꺼내서 우유를 넣고 마지막 소금간을 마지막에. 하시면 이렇게 타락죽을 맛있게 드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김덕현 씨가 궁금해하셨지만 임 교수님 이게 우유를 팔팔 끓이면은 안에 좀 좋은 게 다 파괴되지 않아요? 영양 성분이 파괴되지 네, 않을까요? 약간 그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고기를 굽는다고 영양소가 파괴될까? 네. 맛은 왜냐하면 있던데. 네. 우유에 들어있는 이 단백질의 경우에는 가열하면 오히려 소화 흡수율이 좋아집니다. 잘 흡수가 되고요. 칼슘의 경우에는 가열해서 그렇게 뭐 손실되거나 파괴되는 그런 영양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이라든지 어르신의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맨 우유, 흰 우유 드시기 좀 거북하시면 이렇게 좀 가열해서 요리에 활용하셔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